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 그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가 없었는데 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 일하면 한 개씩 연차 주는 제도 도입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셔도 대충 뭐 2018년인가 19년에 1년 미만 근로자들 한 달 만근하면 한 개씩 연차이가 주는 거 법 도입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여기 2020년 3월 31일 날 개정된 이 노동법은, 이 근로기준법은 그때 개정된 2018년 5월 29일 날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입법입니다. 크게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들 그 한 달 일하면 한 개씩 생기는 이 연차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게 할 거냐, 이게 한 가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1년 미만 근로자한테 발생한 저 11개에 대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때 들어온 겁니다. 사용 촉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희 1년 일하시면 15개 생기는데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80% 이상 제가 출근했으면 올해 1월 1일부로 15개 생겼는데 올해 안에 다 쓰셔야 되고, 그쵸? 안 쓰시면 내년 1월 1일 이후로 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쵸? 회사가 근데 야, 날짜 지정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이거 다 써, 연차 다 소진해 라고 했는데 소진을 안 하면 원래 내년에 돈으로 받아야 되지만 돈으로 안 줘도 되게끔 하는 게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지금 이 1년 미만 근로자한테 발생한 11개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사용 촉진, 돈으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주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런 게 들어왔었구나. 저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연차 휴가 관련된 판결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26개라고 했었거든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일하면 한 개씩 생기다가 11월 달까지 일한 거 12월 1일 날 되면 또 하나 생기니까 딱 11개고 12월 달 만근하면 그 만근이 완료된과 동시에 15개가 또 생기니까 26개다. 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 1년 딱 일하고 퇴직하면 26개의 연차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본 사례입니다. 뭐냐면 이 사례는 한번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뒤에서 저희 이제 그 후배가 할 뒤에 판례 3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안 할 거니까요. 여기서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 뭐냐면 이 지금 피고 최땡땡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시던 요양보호사예요. 그럼 이분은 어찌됐든 한 달에 한 개씩 생기는 연차 휴가가 적용되시는 분인가요? 안 되시는 분인가요? 적용되죠. 대상자. 됩니까? 제가 앞서서 법이 언제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어요? 2018년 5월 29일. 그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자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2017년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적용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법은 다 만들어지면 그 대부분 그 이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법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요새는 고소를 올려가지고 너무나 많이.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급해서 저 사람 처벌해야지 하면
옛날로 거슬러서 저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소급과 금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범 처벌한다든지 이래야 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분 적용이 되시는 분이나 안 되시는 분이다? 안 되는 분이에요. 2017년 8월달 입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인데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한테 병원한테 줘 한 겁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생각보다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줘라고 했고 병원에서 줬어요. 주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서 이 지금 근로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지원 손해금 요거 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로 상대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됐고요. 저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 요지는 연차 휴가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에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저 표현 이해되십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내 1년간의 근로가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가 끝나고 1월 1일이 돼야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내가 1월 1일 날 여기에 출근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전에 고용노동부는 1년간의 근로를 채우면 그 즉시 생긴다고 봤어요. 그 다음날 출근할지 말지와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지만 15개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 근로자가 받아야 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받아야 될 또는 회사가 부여해야 할 연차 휴가가 11개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15개 더 받아갔잖아. 토해내.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타당합니까? 근데 그러면 법 종류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우리 제가 안 그래도 60조를 보는데 네.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요구 허가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이하인 근로자라면 맞는데 1년 미만이면 365일이 아닌 364일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부에서 이야기한 게 맞지 않나 이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이고 예. 제가 관련해서 아까 그 다른 이제 기사 쓴 것도 있습니다. 저희 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15일 이상 그러니까 1년간 80% 이상 근로하면 줘야 됩니다. 그 다음날 출근할 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법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죠.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366일째 되는 날 출근 의무가 있는 자한테 지급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해석으로 기준보다 못한 근로 조건으로 지금 저하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내에 세종시에 이제 근로감독 관련해서 이제 총괄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정년퇴직 12월 말입으로 하시는 분들 기존까지는 연차휴가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사에서 점점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31일부로 퇴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기로 나눠서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퇴직하시는 경우들 공공기관들 좀 큰 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히 12월 말일부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예전에 대부분 다 줬습니다. 대부분 다 줬습니다. 다만 이제 31일 날 퇴직하는 거냐, 1월 1일 날 퇴직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서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1월 1일 퇴직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월 1일 퇴직하신다는 건 출근 의무가 1월 1일 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10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에 날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죠. 1년 퇴직, 김년 퇴직 전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회사 얘기는 12월 31일은 퇴직일이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다. 퇴직일은 31일이지만 실제 근로는 12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연차 휴가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논점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로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안 했으면 당일을 아까 말씀하신 12월 31일 1일을 퇴직일로 보고 실제 근로는 30일까지 있었던 거니까 1년을 못 채웠잖아가 되는 겁니다. 예, 맞죠? 이전에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던 거는 저 1년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인데 너는 12월 31일까지 30까지만 일한 거야. 31일 날은 너 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가 빠지니까 안 생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논리를 따르더라도 31일을 일한 걸로 보더라도 31일 날 출근해서 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출근해서 노동을 할 의무가 없으면 안 줘도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회사가 앞으로 안 줄 거니까 당연히 뭐 법대로 하는 거니까 안 받아야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받으시도록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계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계약을 해요. 네. 근로 계약서를 1년 사이에 하거든요. 그런 연차를 이렇게 나눠서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씩만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근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만 지금 근로 계약만 다시 체결하는 거지 근로계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그 저희 근로기준법에 3년도 한 개씩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저 경우에는 이제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는데 계속 11개만 주는 것처럼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제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열어놨으니까요. 판결 나오자마자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빨리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말이 맞아 이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고정시간의 수당, 고정 OT가 통상임금이냐 고정 OT가 통상임금이냐 요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저희 혹시 사업장에서 고정 OT 지급받는 사업장도 있으신가요? 몇 군데 대신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정 OT라는 게 뭔가요? 고정 OT 근로를 안 해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감안해서 조금 표현을 바꾸면 이런 거죠. 원래의 고정 OT는 야 우리 회사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10시간 정도 보니까 진짜 많으면 한 12시간, 13시간 시간의 근로를 하더라. 야 근데 이거 산정하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때마다 보고하고 이거 승인해주고 이거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냥 20시간치를 무조건 줄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가 20시간치는 준다. 이게 고정 OT입니다. 그렇죠? 고정 시간의 수당, 고정 OT. 통상 임금, 저희가 이제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통상 임금은 저희가 이제 뭐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최저 임금밖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근로의 대가로서 주는 일체의 금품, 돈이나 물건을 다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임금 중에서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 임금은 시간의 수당, 저희 이제 주요 수당 이런 거 산정할 때 쓰는 도구적인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주는 일체의 금품을 다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임금의 항목 중에 어떠한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할 때 나한테 계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임금이고, 이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통상 임금은 시간 외 수당 또는 주요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자 할 때 계산하는 방식을 담은 도구적인 개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시간 외 수당 원칙적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칙은 없죠. 왜 원칙은 없습니까? 통상 임금 자체로 시간의 수당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질서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임금인데 따지지? 근데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수당을, 이 고정을 빼버리고 시간의 수당을 통상 임금에 넣게 되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시간의 수당 한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통상임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급 안 한 차익분이 생기죠. 다시 계산해서 다시 지급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들을 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저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근데 시간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버리면 이런 메비우스의 띠처럼 순환적으로 계속 스스로 반영해서 자가직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 개수 없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들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인정이 됐느냐, 이걸 보셔야겠죠.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시간의 수당, 고정 시간의 수당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다소 뭐 사실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야, 고정 시간의 수당 1이라고 하는 항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20시간치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 시간의 근로를 1시간 하면 다시 이거를 처음부터 계산해서 1시간치를 줘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서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 시간의 수당은 내가 20시간 하면 나한테 추가로 나올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더 줍니까?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30시간 했다 그러면 회사는 나한테 몇 시간치 임금을 더 주면 됩니까? 10시간치 더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가 30시간 했다. 앞에 20시간 깔아주고 뒤에 30시간치는 다시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50시간치를 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삼성 SDI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판결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임금 했던 이 고정 OT 있는 사업장들, 저희 이제 주로화학이나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 쪽이 이게 많거든요. 전화 오셔서 야, 우리도 고정 OT 있는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20시간까지 추가로 더 안 준다. 그러면은 그 20시간에 대한 회사가 지급한 그 돈은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준 거죠. 다만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준 거고, 삼성 SDI는 20시간치는 무조건 줍니다. 아예 안 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고, 1시간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챙겨주는. 그래서 30시간을 하면 50시간치를 주는 형태의 임금 체계에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물어보실 때 20시간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20시간 고정 OT다. 근데 20시간 하면 나한테 추가로 나오는 임금이 얼마야? 없으면 저기 해당 안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20시간 하니까 40시간씩 주던데 여기가 해당하시는 건데 거의 없어요. 제가 삼성 SDI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고정 OT 통상임금 인정된대 라고 들으셨을 때 그 케이스가 우리랑 같은지 저기랑 우리랑 사실관계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먼저 하셨으니까 네. 고정호티는 유효라고 하고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하는데 네네.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포괄 아까 30시간 했으니까 고정호티가 30시간이고 10시간 포괄인데 10시간에 그럼 그게 네, 말씀하신 게 포괄임금.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여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 정도에 이를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 밖에서 근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촬영 같은 거 밖에서 있고 밤낮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들 막 편할 때 날씨 좋으면 했다가 안 하면 또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좀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포괄 임금제는 거의 다 무효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잠시만요, 네. 고정 시간 그 수당의 지급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통상임금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논란이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 최저임금 제가 지금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의 수당이지만 네네. 고정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부에서는 이게 근로의 대가성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최저임금의 포함 여부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질문이 요즘 이해는 안 됐는데 지금 저희 임금 항목 중에 통상임금과 약간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그러니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에 이 의미를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좀 가져온다. 이런 취지의 지금 좀 이렇게 비판은 있고 그 두 개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지금 현재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쪽이나 반대 쪽에서도 그거를 비슷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에 대한 내용들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질문이 이해가 안 한 돼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다 20시간을 만약에 준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0.5시간씩 한 달에 10시간을 하게 되면 네네. 10%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20시간에 대한 것을 임금 보정 수당으로 다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임금 보전 수당이랑 고정 OT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최저임금법 산정할 때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원래 빠지도록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지금 25분밖에 안 남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한 번 더 손 드신 분 계셨었는데 포괄 임금제가 무효라고 하셨는데 네. 포괄 임금제가 무효라고 하는 거는
판례가 만들어낸 법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법리예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거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법리고 제가 앞서서 그 저희 카이 저희 그 넷플릭스 사업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판례 논리를 제가 인용해서 그거다라고 판단받아서 이래고 받아낸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제 사실관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됐느냐부터 따져야겠죠. 포괄임금제가 100%다 무효는 아니에요. 일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높은 확률로 무효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무효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는 만약에 그 판단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 같은 걸 보내주세요. 거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어렵거나 불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네네네. 저 하나만 더 저 예시 좀 들어서 질문.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저희 단사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개별 질문 내가 너무 여기서 지금 많이 뺏어 먹어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이거 좀더 하고 예예예. 아직 지금 1번이 안 끝났습니다. 1번. 저희 개요 아직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부터 질문 끝나고 난다면 네, 제가 그러니까 관련된 것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2번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판례는 마지막 말씀드릴 판례는 사기업의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지 저희 그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지급받는 경영 성과급은 평균 임금이다. 예전에는 경영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임금이 아니다. 회사가 은혜로이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라고 봤는데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저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이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야.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납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 지급해야 되고요. 평균 임금 산정할 때 저 경영성과급의 12분의 1도 집어넣어서 계산해. 이렇게 판단한 게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입니다. 그 사건이 들어가니까 이제 판단받으니까 사기업에서도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 지금 현대해상 이 화재보험 요 사례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경영성과급이거든요. 회사에서 수익 나면 주고 수익 안 나면 영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앞에 넣어놓은 이유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임금이야. 그 어떤 뭐 공리후생 차원에서 은혜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야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요거 말고서는 거의 다 지셨다고 보면 돼요. 삼성, LG, 하이닉스 다 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 빼고서. 그러니까 지금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사기업이고 경영성과급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뉴스에서 지금 요 추이를 한번 나중에 좀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게 나중에 대법원 가서 이기면 만약에 지금 경영성과급 받고 계시는 분들도 사건 하셔야겠죠, 그렇죠? 시간 지나가면 임금 다 소멸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다수의 사건들이 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지금 이 사건 고등법원까지 해서 이겨서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겠다 요거를 조금 미리 준비를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어떤 뭐 얼마만에 한번 지급이 안 된 적도 있어도 이거 다 임금이야. 회사가 은혜로 주는 금품이 어디서 다 근로의 대가지. 이런 취지인 거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8일에 개정돼서 21년 11월 19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요구하면 뭐 들어줘야 된다.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만 드리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일하시다가 조합활동 하시거나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징계받으시거나 해고당하시는 경우들 없으셔야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법원으로 가서 다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노동위원회를 가셔서 다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가셔서 다투는 방법은 저희가 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노동위원회 가서 다투는 방법을 저희가 보통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이라고 해서 행정적 구제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원과 노동위원회 어디 가셔야겠어요? 왜 노동위원회 가셔야 됩니까? 네? 빨리 처리될 것 같아요. 빨리 처리됩니다. 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노동위원회 가야 됩니까? 빨리 처리되는데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면 의미가 없죠. 이겨서 가야 되는 거죠. 노동위원회를 가셔야 되는 이유는 법원보다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안이어도. 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는 거는 누가 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 전에 집 매매 계약 했는데 내가 돈을 줬다. 나한테 집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위원장님한테 돈을 줬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장도 제가 하지만 돈을 내가 위원장님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노동위원회는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법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툴 거 아닙니까? 해고가 무효입니다 라고 다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무효인지를 제가 다 밝혀야 돼요. 노동위원회는 제가 해고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또 해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이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저희한테 도구가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가면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 이길까요? 70% 이기면은 저나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김동수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니 혼자 하셔도 70% 이길 건데 왜 필요합니까? 몇 퍼센트만? 30%가 안 됩니다. 20%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네. 그런데 법원 가면 몇 퍼센트 정도 이기실까요? 5%안 됩니다. 2% 정도 됩니다. 저희 해보면 누가 합니까? 그럼 자료는 다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입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들으시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는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보통 비싼 로펌 쓸까요, 안 쓸까요? 자료도 있고 비싼 로펌 쓰고 시간도 많고, 그렇죠? 저희 이거 다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동위원회를 가셔야 돼요. 근데 노동위원회를 가셨는데 내가 기간제 근로자다 또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근로자다. 근데 내가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투다 보니까 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달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일처리를 했냐면 야, 너 이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거 해고가 부당하니까는 다시 취소하고 복직하게끔 해서 내가 일을 계속 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야, 너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 여기서 이긴들 가서 일할 수가 없네. 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사건을 각하할게. 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다시 민사법원으로 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각하가 뭔지 기각이 뭔지 구분이 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겼다, 사건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승소했다, 주장이 인용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기각은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장한 거를 살펴봤는데
근로자 이 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 주장이 틀렸어. 그래서 해고는 정당해 하는 게 기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각하는 야 너가 이 부당해고 부실 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예를 들면 소장에다가 누구 상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썼었어야 되는데 너 이게 잘못돼 있네. 사용자가 틀리네. 야 그러면은 네 주장 볼 것도 없이 이건 안 보고 덮을 거야 하는 게 각하예요. 이해 구분되십니까? 기각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봤는데 주장이 잘못됐어. 각하는 너 이거를 내가 보려고 하면 네가 이 요건 갖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이 문턱을 못 넘었어.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덮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각하예요. 각하를 하게 되면 안 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판단을 안 받아본 거죠, 권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정년퇴직하시게 될 분들이 다시 민사소송해 이렇게 되면 그 권리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나요? 좀 정당한가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위원회법이 바뀌어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도중에 내 정년이 도달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사건을 진행하도록 노동위원회에서 법이 하나 개정됐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사건을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받아서 이겼어요. 근데 회사가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죠. 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 다 줘 이렇게 했는데 복직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한테 어떻게 이걸 이행하도록 강제할까요? 돈을 부과합니다. 그거를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 강제금이라고 불러요. 네. 예전에 근로자 한 명당 1회에 2천만 원, 연 2회 2년까지. 그러면 1년에 4천이죠, 그렇죠? 1회 2천, 1년에 2번, 2년, 총 8천만 원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꼴 보기 싫으면 졌어도 돈 내가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금액을 1회에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다. 근로자 한 명당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